먼저 그 나무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수을 한번 보고 들어가자 해서 논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간혹 그 연구 프로포저를 한다거나 논문을 쓸 때 어떤 지점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쭉 했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어서 맨 마지막 하나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논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비실험 연구인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안 실천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쭉 서론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적었고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을 적었고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썼어요. 네, 지금 한 번씩 다시 이제 쭉 뒤로 가면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서론이 끝나고 나면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문헌고찰에서 포인트는 내가 연구 주제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변수를 정했으면 그 변수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들을 쭉 적어두었고 그 다음에 문헌고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적게 되냐면 연구 설계, 연구 대상, 연구 도구,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마지막에 자료 분석 방법.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적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이 지나면 이제 그 방법에 따라서 연구 결과를 썼어요. 그래서 결과까지 우리가 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한 번만 다시 이제 뒤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면 맨 처음에 연구의 필요성에서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맨 처음에 서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연구의 필요성,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용어 정의가 들어갔는데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지금 선생님도 한 번씩 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 연구 방법은 피할 수 없어서 그냥 몸에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 생각을 안 해도 적어도 내가 기본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쓸 때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라 그랬냐면 먼저 이제 처음부터 하면 이제 오늘 쫙 그 정리 한번 해보고 선생님들이 판넬을 드렸는데 판넬 안에다가 조별로 오늘 한번 쫙 연구의 프로포절까지를 한번 이제 적어볼 건데 이 첫 번째 그 맨 처음에 우리가 제목을 선정한다 그랬죠. 그러면 제목 안에는 뭐뭐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그랬냐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자, 그 다음에 주요 변수, 그리고 주요 변수를 가지고 어떤 방법의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제목은 그게 다 드러나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제목이라는 것이 길이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길 때는 이제 적당하게 그거를 포함할 수 있는 말로 요약을 해주고 밑에 다시 한번 서술을 해주는 방식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목 안에는 그게 들어가고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주요하게 뭐뭐 들어간다 그랬어요. 내가 대상자를 선택한 이유. 만약에 나의 대상자가 뭐 간호사든 뭐 뇌졸중 환자든 뭐 노인이든 아동이든 모성이든 이렇게 선택한 내 대상자를 왜 이 대상자를 했는지, 그 다음에 주요 변수들, 그런데 또 거기에 이거 하나 더 들어간다 그랬죠. 특이한 어떤 질환이나 특이한 대상자한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통계 수치. 그것도 이제 가장 최신거의 통계 수치를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뭐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라든지 노인 전체 대비해서 치매 환자 비율은 어떻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계 수치가 들어가지고 반드시 그 안에 연구의 필요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선택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주요 변수들에 대한 얘기가 들어간다는 뜻은 다시 말하면 선행 문헌고찰이 다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다 거기다가 언급해줘야 돼요. 그럼 언급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렇게 찾아놓고 보니까 부족한 게 무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이 변수들을 데리고 와서 연구를 하는 목적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번 시간에 그 말 하나를 빼먹었었는데 방법론도 좀 특이한 방법론을 쓴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방법론도 왜 그 많은 방법 중에서 내가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모든 거에 기본적인 것이 다 언급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급. 그리고 이제 그다음 또 한 가지 소소하지만 팁으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걔네들이 아닌 애들은 꼭 넣어야 된다면 가볍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걔네들 가급적 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변수들하고 하고자 하는 대상자하고 하고자 하는 방법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만 여기가 논리적으로 이제 작성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한번 연구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면서 내가 무슨 연구를 하려고 하고 그거를 하고 나면 어디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문단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연구 필요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용어 정의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용어 정의는 내가 주요하게 이제 어떤 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변수들을 보면 내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에 대한 양을 정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용어 정의에 나와 있는 서론에서는 용어 정의지만 나중에 걔네가 가면 어디로 가냐면 연구 방법에서 연구 도구로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도 가급적 용어의 형태도 똑같고 뭐 하다못해 우리가 가볍게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써주고 순서도 똑같이 써주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연구의 양을 정해주는데 그 연구 양이라는 용어 정의는 크게 두 가지를 정해줘요. 이론적 정의, 조작적 정의. 근데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도구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 오기 전에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적이 이제 이 연구에서 내가 이만큼 요 내용을 하겠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요만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써있지만 일반적 대상자 특성 써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어떤 연구든지 내가 쓰고자 하는 도구에 대한 정도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도는 다른 말로 하면 수준이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내 변수들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반적으로 그 서술 연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두 번째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은 목적에 궁금한 것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남녀냐, 종교에 따라서냐, 직위에 따라서냐, 경력에 따라서냐,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나의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변수들끼리 간의 상관관계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내가 이 변수를 선택한 내가 이 변수들이 정말 원래는 하나인데 나눈 거 아닌지, 아니면 아예 관계가 없는 애들인데 내가 혹시 붙여놓은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관관계를 통해서 내가 선정한 이 변수들이 적정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본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통의 경우에는 연구 목적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연구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맨 끝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석사에서 하는 연구 중에서는 회귀 분석까지 가는 연구들을 대부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회귀 분석은 가장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연구에서는 어떤 목적이었냐면 의료 정보 보안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 누구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걸 이 사람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한다 또는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연구 목적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서론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문헌 고찰이 들어가는데, 문헌 고찰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연구에서는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를 할 때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연구 프로포절을 발표하게 되고, 석사도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다음 학기에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1차로 연구 프로포절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연구 프로포절에서 내가 나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모든 지식은 딱 한 가지야. 선행 연구를 내가 얼만큼 공부했느냐야. 그러니까 실은 선행 연구, 이 문헌 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연구의 시작부터 내 연구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몸에 붙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연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냐면, 내가 익숙하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잘하는 거, 그런 연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쨌든 간에 그 연구 제목을 선택할 때도 그냥 생각 안 나요. 다른 사람이 쓴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쪽의 영역에 가서 다른 사람이 쓴 current issue, 그러니까 처음에 제목만이라도 쭉 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본다라든지, 그 어느 정도 제목이 선택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방법론은 뭘로 할 건지, 내가 어디까지 할 건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것 또한
아직 석사 때는 내가 무슨 그런 연구에 엑스퍼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또 그거를 내가 모방을 해야 되냐면 또 문헌고찰 가서 모방하는 거예요. 비슷한 연구를 한 사람 거를 아주 잘 보는 거예요. 내 걸 잘 봐서 왜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런 대상자여만 했고 대상자 쓸 때 나중에 연구 방법 하면 제한이 인클루드 영역이 있고 엑스클루드 영역이 있어요. 배제시켜야 되는 게 있고 왜 그랬어야 되는 거지? 그 미리 선행한 사람들이 다 써놨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보고 이것 때문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시작부터 비슷한 노인을 골라오려면 아예 그 단계를 해서 몇 단계에서 몇 단계인 사람만부터 내가 연구를 해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 노인에 대한 인식을 대학생을 하려면 적어도 내가 그 대학생들이 노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든지 안 사는 사람 이걸 같이 연구에 들려면 아예 분석부터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전부 다 그냥 생각이라기보다는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문헌 고찰은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연구 프로포잘에서는 모든 답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선행 문헌 고찰을 할 때는 우리가 주요 변수를 이제 내가 만약에 3가지를 선택을 했다. 그럼 3가지 주요 변수에 대해서 다 언급이 돼야 되고 근데 선행 문헌 고찰은 제일 많이 지적당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대부분 아직 서툴다 보니까 남의 연구에다 드래그해서 그냥 갖다 놔.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뭐 논리적인 게 언제나 모든 연구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연구의 필요성을 쓸 때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문헌 고찰을 쓸 때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논의를 쓸 때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갖다 놓으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쓰면 마치 그냥 내용들을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읽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읽을 때 소설 같은 게 잘 읽히는 거가 다른 것보다 뭐냐면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 글을 쓸 때도 가급적 스토리가 어느 정도 흘러가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쓰는데 문헌 고찰을 하다 못해 우리가 이제 나름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정 아이디어가 없으면 뭐 어떤 거라도 스토리를 만들어놨어요. 연도, 흐름의 연도라도 만들어야 예전에는 이랬고 지금에는 이랬고 하다 못해 정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만들자고 그랬어요. 어쨌든 문헌 고찰을 그렇게 문헌을 하면 문헌 고찰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게 뭐라 그러냐면 문헌을 고찰을 했으면 뭔가 독자들한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 밑에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 이 문헌을 읽고 나니까 이 문헌에서 이거가 나와줘야 나중에 연구의 필요성에도 이 사람이 이해가 되어서 그 말을 갖고 저쪽에 가서 다르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대한 문헌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인식이 많은 사람들이 실천이 있었더라. 내가 문헌 고찰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마무리 말이 각각의 영역 안에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제 그렇게 다 문헌 고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방법. 연구 방법으로 왔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설계, 내 연구가 무슨 설계인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대상자. 대상자는 연구를 할 때 정말 신경을 잘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능한 건지, 가능치 않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석사에서 하는 연구는 개인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양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적정하게 학위 논문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가 컨택할 수 있는 나의 대상자가 아무리 못 구해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아무리 뜻이 좋아도 너무 오래 걸리면 이제 졸업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내가 다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 문제. 우리가 이제 비용도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이제 설문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대상자들한테 중개를 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험을 하거나 뭐 설문을 하다못해 설문을 해도 이제는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대상자에 속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고 반드시 배제돼야 되는 것은 어떤 영역인지를 또 잘 구분해야 돼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연구 다 끝나놨는데 저번에 그 얘기 했었죠. 내가 논문 심사를 할 때 노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대학생들한테 인식을 조사하는 대학생들한테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노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 전혀 노인하고 팔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돌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돌아온 통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은 그 사람의 그 연구 결과가 아니라 노인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가 더 많은 영향력을 줬을 거라는 거. 누가 보아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 대상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연구에서 얼마나, 연구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내가 조작하는 것만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연구자의 뜻인데 다른 외생 변수들이 혼란하는 변수들이 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연구 대상자를 딱 나의 어떤 그 동질된 그런 대상자로만 내가 해보겠다. 정 안 그러면 아예 내 연구에다가 처음부터 포섭하는 거예요.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아예 블럭을 정해서 같이 노인하고 사는 학생도 따로 보고, 그 다음에 노인하고 안 사는 사람하고 따로 보고, 그렇게 이제 연구자가 내가 늘 건지 뺄 건지 어느 정도 양을 정할 건지는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연구에서. 근데 그런 모든 거에 대한 답이 아직은 우리가 엑스퍼트가 아니고 어디로 가서 본다? 선행 무역 고찰에 가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연구 대상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도구. 이제 방법론에서의 도구는 연구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세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있냐면 서론에서의 용어 정의는 뭐만 했냐면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해서 양을 정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이런 정도, 의료보안 실천 정도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의료정보보안 실천이 높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이제 양만 정했다면, 이제 연구 방법에 있는 연구 도구에서 걔네가 똑같이 나오면서 조작적 정의부터 시작하는데, 조작적 정의는 누구 거? 본 연구의 본 연구의 의료정보보안 실천 도구는 시작도 우리가 가급적인 똑같은 용어로 가져야 했어요. 이거는 누구의 도구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고, 그거는 총 몇 문항인데 그 안에 또 하위의 내용이 있다면 하위 다 언급하면서 얘기해주고, 영문항이 있다면 또 영문항도 다 언급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리커트 척도 몇 점짜리고 척도가 1이면 몇이고 5는 몇 점인지 다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어찌을 의미한다까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뭘 써야 된다 그랬죠? 신뢰도를 써서 마무리를 하는데, 보통 도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도구에서는 타당도하고 신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석사에서 하는 연구는 도구 개발을 하는 연구를 제외하고는 다 남이 이미 개발된 도구를 내가 이제 빌려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려와서 쓰는 건데, 여러분이 요즘에는 아마 이제 어디다 어느 저널에다 이렇게 퍼블리시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아마 이제 도구에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도구의 사람들한테 다 그 허가를 받는 그런 증빙을 해야 돼요. 오늘도 며칠 전에도 한번 허가해줬고, 오늘도 지금 오기 전에 그 메일로 왔길래 허가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나의 허가라고 하는 건 내가 개발된 도구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 거를 수정해서 썼어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사람은 내 거를 갖고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정해서 쓴 거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나한테도 도구 허가를 또 받은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요즘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타당도, 신뢰도. 그런데 도구 개발을 할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를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도구 개발할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의 정도를 아주 엄격하게 많은 타당도와 신뢰도를 보는데, 우리가 아는 이미 개발되어져 있는 도구를 갖고 와서 썼을 때, 우리들이 대부분 그 케이스인데, 우리가 그럴 때는 이런 걸 신경 쓰면 된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내가 하려고 똑같은 대상자를 가지고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도구는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타당도에 대해서 내가 뭐 크게 수정할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져온 도구가 내용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데 있어요. 의료정보보안 실천이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도구가 하나만 있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여러 개 있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도구 개발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내가 연구하려고 쫙 모아놓고 이제 지도교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내 거에 가장 맞는가 그걸 골랐어요. 그런데 고른 다음에도 만약에 이제 두 가지예요. 골라서 이미 이 연구가 내가 하려고 하는 대상자하고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예비조사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이미 같은 대상자가 했다면. 그런데 대상자가 전혀 없어요. 내가 처음이에요. 내용은 내 내용인데 대상자가 없으면 예비조사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상자가 달라졌을 때는 조금 이것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 도구를 내가 써도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비조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조사에 들어가 버리면 돈도 그만큼 들고 시간도 그만큼 들고 이미 갔다가 자료가 들어와 버리면 이제 또다시 하지 않는 한은 이게 굉장히 큰 시간과 경제적인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하기 전에 정말로 괜찮은지 예비적으로 조금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다를 때는 여러분이 권하는 것이 반드시 그 도구를 가지고 뭐 10여 명이나 20명 내외로 여러분이 한번 예비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건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타당도는 여러분이 고르고 수정하고 뭐 예비조사 정도 해보고 이제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석사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뢰도라고 그랬어요. 신뢰도의 개념은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가장 신뢰도가 좋은 게 일이에요. 그거는 딱 그 사람을 100%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 도구는 이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을 100% 파악한다. 근데 우리는 대상이 다 누구냐면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한테 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누가 어떻게 나를 100% 끄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구에서는 어쨌든 일에 가까울수록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도구를 일상적으로 이제 그 트렌드적으로 얘기를 하면 0.6 이상이면 쓰기는 써요. 0.7 이상이면 좀 더 안전하고 0.8이면 너무너무 좋고, 이거 0.8 이상으로 나오는 도구들은 이 도구는 그런 측정하고자 하는 그 속성의 대상자를 언제라도 측정을 해도 이렇게 높은 80% 얼마 정도를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높은 걸 하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내가 빌려오는 그 도구에 사람의 신뢰도를 써줘요. 내가 빌려왔을 때는 이 사람이 한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크롬과 알파가, 신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크롬과 알파인데, 크롬과 알파를 썼을 때 신뢰도가 이만큼이었고, 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이만큼이었다 라고 써주는 게 연구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 프로포저를 할 때는 내가 아직 실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누구 것까지만 써주면 돼요. 빌려온 사람의 신뢰도까지만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 연구가 끝났으면 그 사람 것 다음에 내 신뢰도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양식은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연구 도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방법에 쓰는 게 뭐냐면 연구 진행 방법과 연구 진행 절차에 대해서 써줘야 돼요. 만약에 혹시 우리처럼 지금 이 연구처럼 실험 연구, 그냥 서술적인 조사 연구고, 이렇게 뭐 상관관계 정도 보는 연구에서는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딱 그거예요. 하나는 IRB 받았는지, 그래서 먼저 IRB를 거기다 써줘야만 그 다음에 설문조사 대상자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IRB에 대한 얘기를 언급해주고, 두 번째는 이제 가서 IRB를 이제 다 받은 다음에 대상자한테 가서 이제 내가 대상자한테 연구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줬고, 누구한테 다 허락을 받았고, 특히나 만약에 아동과 관련된 여기 전공자가 있다면 아동은 조심할 게 뭐냐면 아동만 받으면 안 돼요. 그 부모, 왜냐면 아동 아직 그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동과 부모한테 같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쓰고, 그냥 기본적인 여러분의 연구에서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처음에 던졌을 때 설문지를 몇 부였는데 탈락의 이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설문지 탈락의 이유라고 하는 것도 던졌는데 회수율이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온 것 중에서도 응답이 바람직하지 못한 거 뺀 것들, 보통의 얘기들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흘러가면 연구 방법과 진행 절차가 일반적인 이런 연구에서는 끝나요. 그런데 중재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대다수는 비실험을 많이 하고 실험 연구도 하거든요. 뭐 중재 연구할 때는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중재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크리틱 당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특히나 박사들은 오픈해서 해요. 예전에는 석사도 오픈해서 했어요. 석사도 오픈하고 박사도 이렇게 오픈해서 하면 우리가 원래 이제 이게 사람 머리라는 것이 아무리 학생과 지도교수도 머리를 짜고 짜도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또 크리틱할 곳이 있잖아요. 근데 크리틱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진짜 넘어가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고쳐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중재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크리틱 당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제 무언가 이거야말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조작을 어떤 상황을 조작해놓고 이 조작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조작의 영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연구 진행 절차 방법 안에 사람들이 첫 번째 중재 혹시 할 사람인데 다른 걸 다 몰라도 이미 그 개념에 대해서 비슷한 중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아까 이것 또한 선행연구 파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걸 파악해야 도대체 이미 다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영역에서 제가 이제 관리하고 정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신규 간호사 교육 이런 거,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 교육을 안 하겠냐고요. 한다고요. 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먼저 뭘 파악해야 돼? 이미 기존에 있는 애들이 뭐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실험이고 비실험이고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원리예요. 이미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는 연구 중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는지 없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거 좀 관심 있다 했는데 가사를 쫙 보면 거의 진짜 없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 색다르고 무언가 내 것만의 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연구 제목 정하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중재는 반드시 첫 번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한 연구 중에서 기존에 그래서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요. 시대가 흘러가니 예전에 있긴 있었지만 시대 반영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신세대의 어떤 뭘 반영을 못하든지 아니면 무언가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원래 있으나 없는 건 거의 없으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뭐 전무에서 이런 말 쓸 때면 이제 전무라는 말 쓸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다 찾아봤어?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족하고 이렇게 우리가 논문에서는 말 한마디를 겁 없이 쓰면 안 돼요. 다 어느 정도 내가 숨쉴 구멍이 있으면서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찾아보았더니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땠고 뭐 시대적인 뭐가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연구 진행 절차에 중재연구를 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내 연구의 특이성, 어떤 내가 왜 이런 중재를 하려고 하는지, 그 중재 방법, 중재 시간, 중재를 하고 나서 나타날 수 있는 굉장한 모든 자세함이 여기에 들려 있어요. 중재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 방법이 진행 절차하는데, 그리고 이제 순서를 중재도 뭐 사전해주고 사후해주고 뭐 아니면 시간에 따라도 다르고 이런 거 우리 흔하게 많이 보죠. 내가 뭐 중재 주는데 같은 병원에서 중재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같은 병원에서 중재를 줄 건데 하나는 중재 주는 분이고 하나는 중재 안 줄 거야. 그래야 내 중재 효과를 볼 거니까. 그러면 같은 병원 안에서 이제 대상자를 골라요. 같은 병원에서 대상자를 고를 거라면 여러분 실험군이 중재군이에요. 실험군을 먼저 측정해요. 아니면 대조군이 이제 중재 안 주는 거 대조군을 먼저 측정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우리가 눈치가 있으니까 답이 뭐예요? 대조군을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험군을 먼저 해버리면 대조군은 그 실험을 안 받았어도 이게 실험의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혼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선행으로 가보면 왜 내가 이렇게 대조군을 먼저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선행 문헌 고찰을 잘 하는 게 만약에 중재연구하는 사람이면 중재연구의 선행 연구를 엄청 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또한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왜 누구부터 해야 되고 시간을 언제 해야 되고 왜 아침에 해야 되고 왜 그런 연구는 밤에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세세함들이 다 선행 문헌 고찰이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가급적이라면 문헌 고찰을 볼 때도 조금 잘된 문헌을 봐야 돼요. 잘 됐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아서 나오는 문헌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헌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연구 진행 절차 및 방법이 이제 끝나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이 연구 분석이에요. 자료 분석 방법. 그러니까 자료 분석 방법에서는 우리가 누구누구 맞추면 된다고 그랬어요. 연구 목적하고 자료 분석 방법하고 맞추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 목적하고 자료 분석 방법을 쓸 때는 석사에서는 고민하지 말고 연구 목적에 있는 말을 그대로 데려와서 자료 분석에다 쓰면서 순서도 똑같이 쓰면서 뒤에다가 자료 분석 방법은 통계의 기법만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금 이 의료정보보안 실천에 영향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첫 번째가 연구 목적이 뭐였었냐면 있지만 안 쓰네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 1번이 뭐였어요? 주요 변수 3개. 주요 변수 3개에 대한 정도를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서술적 통계하는 가장 기초 통계예요. 기초 통계가 뭐라 그랬어요? 연구 결과 나왔을 때 빈도나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보는 거. 그래서 1번 자료 분석 방법을 쓸 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하고 주요 변수들은 서술적 통계로 한다라고 여러분이 연구 프로포즈를 할 때는 할 예정이다 라고 말을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1번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뭐였었냐면 연구 목적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주요 변수들과의 차이를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간혹 신뢰도도 자료 분석이라 써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트렌드가 그거 안 써도 당연히 신뢰도가 연구 도구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뢰도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에다가 안 써도 상관이 그거는 뭐 틀리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트렌드의 문제여서, 만약에 우리가 순서를 좀 맞춰주겠네, 얘를 잠깐 살짝 빼놓으면, 그러면 자료 분석 방법에도 두 번째 뭐가 들어오냐면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내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주요 변수하고의 차이는 우리가 크게 차이 분석은 T-테스트하고 F-테스트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T-테스트하고 F-테스트를 하고, 나중에 F-테스트에서 차이가 나오면 그때는 사후 검정, 나중에 이제 셰페라고 하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데 사후 검정을 한다라고 마무리 지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구 목적에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본다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 분석 방법에 와서도 주요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에는 정률 상관관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코이피션트,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를 본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다라고 쓰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혹시 회계 분석까지 가는 사람이라면 의료정보보안 실천에 간호사의 의료정보보안 실천에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한다가 여기 목적이었다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간호사의 의료정보보안 실천에 가장 영향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을 할 예정이고, 그 방법은 이제 진짜로 이제 그 연구 프로포절에서는 그냥 회계 분석을 할 예정이다로 끝나면 되는 거고, 진짜 논문이 끝났을 때는 이제 실제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중회계 분석 방법 중에서도 방법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써주고 반드시 요즘에는 무슨 방법으로 회계 분석을 하긴 하되 무슨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도 써주는 게 요새 트렌드예요. 그렇게 써주면 연구 방법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까지 다 봤는데, 연구 결과에서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누가 나와야 돼요? 누구누구 맞춰줘야 된다 그랬냐면, 연구 목적,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결과가 순서로 똑같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 결과에서 첫 번째 누구 나와요? 일반적 특성. 그래서 이제 일반적 특성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표를 바라보는 방법만 다 배웠어요. 표를 바라볼 때 1번에서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였어요? 표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미 다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논의를 넘어가기 있어서 한번 이제 정돈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적 특성에서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 읽을 줄 모르면 이제 안 되겠죠. 일반적 특성의 표를 바라보면서는 표는 언제나 양식이 맨 왼쪽 위에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산자 수를 맨 끝 위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일반적 특성에 나오는 이 변수들의 측정 수준이 누군지, 어떤 애인지 딱 두 개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뭐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범주형이냐, 하나는 연속형이냐. 원래는 이제 나중에 측정 수준 다 강론에 들어가서 나오겠지만, 종류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그 다음에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연구 결과는 통계를 돌려서 나온 애들이잖아요. 통계를 돌릴 때 여러분은 적어도 구분이 두 가지로는 구분을 보고, 이 변수는 범주형이구나, 이 변수는 연속형이구나, 이것만 구분을 할 줄 알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구분 못하면 통계를 못 돌려요. 그래서 이제 구분이 됐는데, 그 구분이 달리 또다시 보면 빈도하고 백분율만 나온 애들은 범주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했죠. 걔네들한테 붙이는 이 번호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1번, 불교 2번, 천주교 3번,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명목만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빈도 백분율 나온 애를 딱 보면 얘는 범주형이구나.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우리가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의 의미도 그때 한번 했었어요. 내 대상자, 이 사람은 152명인데 152명한테 내 대상자를 딱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가장 평균적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나이는 30.34세였어요. 내 152명이. 그런데 30.34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한 이만큼 양하고 마이너스 한 요만큼 양의 대다수가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몰려 있다는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실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라고 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숫자가 내 대상자들의 동질성이 이게 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동질할까요? 작으면 작을수록. 왜냐면 크다는 것은 내 대상자가 굉장히 너무나 넓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작은 것이 좀 비슷한 애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좀 적는 게 이게 좀 이 사람의 대상자는 좀 비슷하게 모여져 있구나, 이런 의미라고 했고,
그 다음에 최소값 최저값은 내 152명 중에 제일 낮은 나이는 요 나이였고 제일 높은 나이는 요 나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여주면 딱 우리가 이 표를 딱 보면 아, 이 사람 대상자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구나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 그랬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적 특성이고, 실은 진짜 이제 얘도 첫 번째지만 또 원래 목적이 첫 번째 썼던 얘. 그러니까 1번 일반적 특성 나오고 두 번째는 반드시 내 연구의 주요 도구에 대한 정도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52명의 간호사들은 의료정보관 실천을 어떻게 점수가 어떨까? 5점 만점에 내가 던져서 해봤더니 원래 이 사람들은 5점 중에서 한 3.5였다. 아, 이 정도 의료정보관 실천의 정도의 사람이구나. 내 대상자들은. 또 의료정보관 인식도 5점 척도에서 이렇게 던져봤더니 152명이 아, 뭐 5점 중에 몇 점이었더라.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도도 그러니까 근데 이 주요 변수는 대부분 변수가 다 범주형이에요, 연속형이에요. 연속형이에서 왜냐면 리카트 척도는 우리가 그때 한번 그 과거 썰도 얘기했잖아요. 한 줄로 있었을 때는 과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이렇게 나눴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의 이 간격과 그렇다와 보통이다의 간격이라는 것이 맞을까 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항목이 하나가 아니라 한번 10개, 몇 개,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연구하는 사람 약속을 해서 얘네들은 연속형으로 가자.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일카트 척도는 우리 이제 개념의 주요 변수는 대부분이 다 연속형이에요. 그러니까 연속형이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얘도 여기 표가 연속형이면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막 같은 개념이죠. 내 152명의 대상자한테 의료정보 보안 인식을 했더니 가운데 딱 정중앙에는 4.40이니까 되게 인식이 높은 거예요. 간호사들이. 높고 만약에 그것도 레인지도 요 더하기 0.57 빼기 0.57 해가지고 그만큼의 152명이 다 놓아져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정말 인식이 아주 낮은 사람은 내 연구 대상자 150명 중에서 2.90 한 사람이 가장 낮았고 5점 인식이 정말 높은 사람은 끝까지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조직의 윤리풍토는 5점 척도에서 중간이 3.17이었고 그거 역시 범주는 이만큼 범위였고, 이제 가장 우리 조직의 윤리풍토가 있다라고 느끼는 제일 낮은 사람은 우리 조직은 2.58밖에 윤리적인 풍토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고, 내 대상자 152명 중에 제일 높게 느낀 사람은 4.08까지는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이제 마찬가지. 그러더니 이게 1번이 일반적 특성, 2번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사람의 연구에는 없었지만 우리 이제 공부를 위해서 넣었어요. 간호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안 실천의 차이. 원래는 이제 주요 변수와의 차이는 연구자의 의도예요. 연구자의 의도여서 나는 가장 중점적인 애 이거가 궁금하기 때문에 얘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용한 주요 변수 3개를 다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연구자가 어떤 연구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건 여러분이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중요한 변수의 의료정보 보안 실천 하나만 봤어요. 이렇게 봐서 이것도 이제 표를 볼 줄 알면 된다 그랬어요. 의료정보 보안 실천을 이렇게 딱 봤는데, 여기에서도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빈도와 평균이 다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 나누었던 거 있었죠. 그 빈도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왔던 것은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나오고 우리가 구분이 2개짜리는 T-테스트를 한다. 차이 검정을 하는데 의미는 똑같은데 2개짜리는 T-테스트고 3개 이상이 되면 F-테스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에 빈도는 이제 알고, 그 다음에 mean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알고, 이제 표준편차, 평균과 표준편차 알았고, 그 다음에 차이 검정을 볼 때는 T-테스트하고 F-테스트인데, F-테스트는 우리가 아노바라고 한다 그랬어요.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2개를 보는 거고, 그 다음 그 수치에 따라서 P-밸류라고 하는 걸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P-밸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95% 수준에서는 내 대상자가 152명인데 152명 중에 95%는 이게 만약에 0.05보다 작게 나오면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152명 중에 95%가 정말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서는 의료정보 보안 실천이 다르더라.
차이가 있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0.001이면 99.9998%예요. 그러면 내 152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진짜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때 이제 차이가 다 없어가지고 0.1로, 그러니까 90% 얘기는 90% 정도에서는 그거에서 차이가 있더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0.05, 95%에서 많이 봐요. 어쨌든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차이에 대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목적에서 그 다음 나온 게 상관관계 보는 거였어요. 상관관계는 이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본 거여서, 상관관계도 마찬가지. 1이 가장 높은 거, 자기 자신이에요, 1은. 그래서 상관관계의 수치가, 그래서 1이 가장 높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로 보는데, 너무 이게 뭐 0.9 이상 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그 도구가 왜 두 개가 나눠줘야 되는데 거의 걔네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만약에 또 상관관계가 0.005라든지 무슨 적정한 수준의 상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너무 상관없이 나와버리면 도대체 얘하고 얘는 왜 같이 붙여서 이게 무슨 여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너는 판단하는 거니? 만약에 우리 여기 수치가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이 그냥 인식하고 조직 윤리 풍토를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디 가서 이 사람이 이거 고른 거냐면, 선행 문헌 고찰을 보니까 의료정보 실천에는 당연히 인식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고, 또 의료정보 보안 실천은 이게 또 윤리하고 좀 관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윤리하고 조직이 만약에 윤리적인 풍토가, 이 사람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선행 문헌 고찰을 가서 읽어보고 나서 이미 선행으로 한 사람들 거 보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다고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골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어떤 중요한 변수에 영향하는 요인을 고르려면 사람 대상이다 보니까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조직 몰입, 그러니까 간호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배워라 그러면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씩 다 되고도 생각나면 더 막 줄 서서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연구에서 그 많은 거를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QI 생각해 보면 돼요. PC4 그려놓고 PC4의 머리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영향이 돼서 이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QI 할 때 그 문제 생겨난 걸 우리가 해결해 줄 건데 한꺼번에 이거 해결이 되냐고요. 띄어야 돼요. 우리가 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여기는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QI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논문도 다 똑같아요. 내가 의료정보관 실천에 영향하는 거를 하고 보려니 선행을 두다 보니까 인식하고 실천하고 관계는 무지 이미 다 많이 했어요. 또 누구하고 누구 관계는 또 무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띄어내고 나름 연구자가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애만 골라온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로 간의 상관을 봤었을 때 상관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영향 요인에서 회귀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R 제곱을 갖고 우리가 설명력을 읽어주는데 33.7% 정도가 이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그 의료정보 인식하고 조직의 윤리풍토가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이걸 보려고 한 거예요. 이 연구는 최종 이걸 때문에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한 거고, 마지막에 논의. 그러면 논문에서 논의라고 하는 것은 얘 또한 또 범상치 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 그랬냐면 철저하게 결과에 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의를 어떤 사람이 잘못 써버리면 마치 문헌고찰을 또 쓰는 것처럼, 아니면 연구의 필요성을 또 쓰는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논의는 철저하게 연구 결과에 준해서 쓰는 거라는 거. 그러면 논의 안에는 연구 결과에서 내가 다루었던 애들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논의에 내가 이제 색깔 칠해놓은 게 뭐냐면 이거 정도를 봤으면 정도에 대해서 논의하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이 사람은 따로따로 의료정보 보안 인식 정도에다가 다 붙여서 얘기했고, 윤리풍토는 윤리풍토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얘기했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건 연구자의 마음이지만 이 안에는 좌우단지, 이 안에는 내가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냈던 애들이 다 다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루어져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선생님 내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줄친 애들은 다 다루어진 애를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친 거고,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논의를 쓸 때의 포커스는 우리 연구 필요성처럼 첫 번째는 철저하게 결과에 준해서 쓴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 애들이 아까 우리가 다 다루어져야 되는데, 쓰는 순서는 이것 또한 정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 순서대로 가요.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는 중요한 애부터 거꾸로 많이 와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많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우리는 공부한 실천에 영향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거꾸로 가요. 왜냐면 독자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게 이 연구에서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선정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다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 이제 결론이 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뭐냐면 한 세트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순서대로 간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구 결과만 써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에서는 다른 수치, 연구 결과 수치 이렇게 쓰는 건 별로 바람직하잖아요. 간단하게 뭐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이 아주 특이하게 뭔가 이렇게 일반적 특성에서 내가 독자들한테 특이하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애가 있으면 그걸 써요. 그걸 쓴 다음에 선행 연구를 갖다가 붙여서 비교해줘야 돼요. 반드시 논의를 쓸 때의 양식은 한 세트가 내 연구 결과를 뭐 수치 같은 건 하지 말고 내용적으로 요약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써줘요.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이 왜 내 연구는 이랬는데 이 비슷한 거에 대한 다른 선행 연구들은 어땠는지를 다 비교해줘요. 어떤 건 같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다른 것도 있고. 그러면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름에 대한 나름의 이 연구자의 이유를 거기다 내가 써주는 거야. 논의니까.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보니까 선행 연구하고 이것이 같이 가더라. 그럼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뭐가 있는 것 같더라. 라고 써주고, 더 바람직하게는 마지막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 이게 딱 한 세트로 끝나는 거예요. 논의를 쓸 때. 그러니까 논의했을 때 첫 번째는 철저하게 연구 결과에 준해서 걔네들을 다 언급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트를 만들 때 만약에 이제 이 사람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 같으면 의료정보보안 실천에 대한 거예요. 뭐 의료정보보안 실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의료정보보안 인식과 조직의 윤리 풍토였는데, 얘네들이 설명력은 33.7%였다. 이거는 누구의 연구에서의 뭐에서 같은 도구를 썼다면, 점수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도구 썼을 때만 비교할 수 있어요. 누구의 연구에서는 몇 프로 나왔고 누구의 연구에서는 얼마나 나왔고 이렇게 나온 것은 역시 의료정보보안 실천이 그 실천에 그 의료정보 인식과 조직의 윤리 풍토가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정보보안 실천을 높이려면 의료정보보안 인식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조직의 윤리 풍토에 대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트의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연구 결과 쓸 때 내가 그 얘기 해줬죠. 여러분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연구 결과를 쓸 때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이 의료정보보안 실천과 차이가 있든 없든 쓰는 순서, 연구 결과에 표는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럼 표를 읽을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표를 보고 내 거를 쓸 때 이제 나열을 이제 명확하게 해줘야 돼. 나열을 할 때도 순서가 있다 그랬죠. 맨 처음에 차이 검정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유의한지 아닌지 그걸 보고, 2개짜리는 유의하게 나왔으면 뭐로 마무리하면 돼요? 그 평균과 표준편차를 마무리하면 돼요. 이제 유의했고, 남녀 사이에서 2개짜리가 유의했어요.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또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이 의료정보보안 실천에 차이가 있었으며,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몇 점, 평균 몇 점으로 높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3개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차이가 났어요.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났어요. 종교에 따라서, 간호사의 종교에 따라서 의료정보보안 실천의 차이가 몇 %에서 유의했으며, 그러면 사후 검정 결과, 사후를 우리는 이제 돌려버렸으면 셰페 검정 결과, 기독교가 그 불교와 천주교보다 더 높게 평균 몇 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후 검정, 그러니까 순서가 3개짜리는 유의한지, 사후 검정에서 누가 누구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균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완전히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고심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규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그게 이해가 되면 이런 거를 쓸 때 아주 어렵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연구의 필요성 쓰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 선생님이 문헌고차를 논리적으로 쓰라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논의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이 없고, 지금 제가 말한 그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맞추어서 쓰면 훨씬 더 조금 하기가 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논의를 다 끝내면, 이렇게 논의를 이제 다 끝나면 마지막에 결론 및 제언이 있어요. 이렇게 결론은 이제 내 연구를 한번 조금 썸머리해주는 그 논문에서는 여전히 학위 논문에서는 내 연구를 약간 썸머리하는 개념으로 써주고 있고요. 요즘에 그 만약에 이제 어느 저널에다가 프로포저를 이렇게 썸밋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하려고 하면 요즘에 트렌드는 또 다시 썸머리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썸머리가 앱스트랙트에 있거든요. 앞에 그 요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그 결론은 중요한 거에 대한 것만 언급을 다시 해요. 요즘에 저널에다 낼 때는. 근데 이제 학위 논문에서는 그냥 주로 학생들 썸머리를 많이 하고, 썸머리 한 다음에 제언을 해줘요. 반드시 요거는 이제 양식이에요. 썸머리 하고 나서, 그러니까 논의 끝난 다음에 결론 및 제언이라고 하는데 항목이 있어가지고, 결론은 학위 논문에서는 보통 썸머리를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우리 간호계 저널에다가 하려면 여기서의 썸머리는 중요한 거에 대한 썸머리고, 제언은 내가 진짜 이 연구 해보고 나니까 이제 다음 사람들한테 내가 제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아이디어로 논문 찾을 때 선생님 거 보고 그 사람의 제언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고민해서 이제 자기 거에 부족함을 쓴 거거든요. 그럼 아, 이건 뭐 내가 해볼까라고 또 우리 아이들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 제언을 이렇게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문헌이 나오게 돼요. 참고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순서라든지 뭐 표현하는 방법에 서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지금까지는 실은 우리 간호 쪽은 APA라고 해서 그 아메리칸 사이키아트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데 거의 양식을 따라 썼는데, 이번부터 우리가 밴쿠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APA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쓸 때 이런 차예요. 본문에서 쓸 때 여기 우리가 누구 거 참고하면 그 사람 이름 쓰고 이렇게 연도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APA라면 이제 밴쿠버는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붙여가지고 번호 순서대로 그러면 여기 이 APA의 참고문헌은 참고문헌은 이렇게 가나다라, 우리 것 같은 가나다라고 영어 사람이면 ABC로 이게 순서대로 쓰면 되고, 그 밴쿠버는 가나다라나 ABC가 상관이 없어요. 내 맨 앞에서 1번에 한 애가 여기 1번에, 그러니까 참고문헌을 독자들이 보기 편하게 저 위에 꽁지에다가 1번이라고 썼으면 1번이 누구 거 참고했는지를 이 뒤로 와서 보면 알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써주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 간호 영역에선 제일 많이 쓰는 게 APA나 그 다음에 밴쿠버예요. 근데 요즘에 지금 트렌드가 밴쿠버로 갔어요. 그래서 밴쿠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도 낼 수도 있고 외국에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APA나 밴쿠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저널마다 내라고 하는 양식을 여러분이 맞추어서 내시면 돼요. 혹시 엔드노트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엔드노트에 가면 쫙쫙 같이 그 프로그램이 다 바꿔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에다가 학위 논문 할 때는 내가 IRB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IRB를 받을 때 그 대상자들한테 이 연구가 어떤 연구고 뭐 하는 연구고 설문지 주기 전에 이 참여 설명서를 다 우리가 해줘야 돼. 그거보다 사인 받아서 다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참여 설명서 이렇게 붙여주고, 부록에 그 다음에 설문지, 내 설문지에 대한 거, 나중에 이제 설문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설문지 안의 내용에는 흔한 것 같아도 네가 이 연구를 처리할 수도 있고, 이 연구의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그리고 절대 익명성을 보장할 거고, 그 다음에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언급돼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붙여주고, 설문지를 보통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 그 설문지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그 허가서 받은 거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나름 양식이지만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영문 앱스트랙트를 여기다 붙이게 됐어요. 학위 논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러분이 쓰든지 간에 아니면 이제 저널에다 낼 때는 이거에 몇 가지가 이제 없어지고 요약을 해서 내게 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아까 처음 시작에서부터 여기 이제 끝까지 이런 양식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몇 주에 거쳐서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지금 다 본 거야. 그러니까 맥락을 보고 이제 부분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 언급을 할 거니까 이제 요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구 계획서를 지금 쓰는 거 이제 조가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의료정보 스마트폰 전문직 간호윤리 이렇게 리더십 써놓으면 이번에 석사 수업이기 때문에 1, 2학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모방하자고 했어요. 이거를 내가 아까 의료정보보안 실천이 의료정보보안 인식과 조직의 윤리풍토에 영향하는 거 이런 논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에 어우러지는 변수를 그거 변수의 개수는 상관없어요.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4개도 좋고 저처럼 지금 배운 데 걸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프로포자를 우리는 이제 한꺼번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었나요? 논문을 우리가 이제 통역과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간호와 관련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러면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가지 종류, 우리 맨날 그랬잖아. 원래 기초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배우고 나가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 직장도 가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너무 바쁘잖아요. 이게 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목적은 우리는 간호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가장 내가 처음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는 방법론 하나를 정해서 그것부터 터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거가 일반 석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양식으로 내가 골라온 건데 이 방법이라고 하면 요걸로 한번 여러분 이번에 프로포자를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서 그 제목도 아까 내가 가르쳐준 그 방법으로 제목을 쓰고 그렇지만 제목은 이것만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돼요. 원래는 제목이 이거였어요.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안 인식, 조직 윤리 풍토가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늘었어도 좋아요. 이거는 좀 긴다 싶어서 이렇게 좀 했는데 모든 제목은 제목이 2줄까지는 괜찮아요. 뭐 3줄을 넘어가면 조금 제목으로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늘어나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그 팀별로 고민을 해서 요렇게 잡고 아까 내가 시작부터 연구 방법까지 쓴 데까지가 연구 프로포자래요. 그래서 거기까지를 그걸 보면서 연구 목적도 이제 거기 보면서 여러분의 변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한번 내 학위는 끝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임상의 연구를 그 방법으로 변수만 바꿔서 또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변수를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 가지의 방법을 한 3번 정도 연구를 하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이 엑스퍼트가 되는 거야. 이거 딱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법들은 하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애를 또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걸 또 몇 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주요한 목적은 간호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틈틈이 이제 통계 같은 것도 여러분이 공부가 있으면 같이 적극적으로 배우시고요. 어쨌든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